우리는 각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너무나도 잘하고 싶고 여기에 내 모든 걸 건다는 마음까지 가지고 그 일에 달려들어 봅니다. 그런데 잘 되면 참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너무 바보 같고 계속해서 후회가 쌓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아 하고 나를 다독여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저도 잘 그러지 못해서 매번 노력하고 있죠. 함께 흘려보내는 이 시간이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리와의 흐르는 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와 박민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가지고 왔죠. 대략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사실 제 예상보다는 많이 늦기는 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려 주셨을 테고 일단 먼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사연을 보내달라는 그런 짤막한 영상도 SNS에 올리기도 하고 물론 유튜브에도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게 되었는데 사연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한번 녹음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트북에 제가 배터리 충전기를 꽂아놓지 않아서 녹음을 했던 게 날아가 버렸답니다. 정말 그때 그 마음 아픔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허탈감과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빨리 해야 하는데 그날 다시 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떠들었는데 한 번에 푹 날아가서 복구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날씨가 정말 엄청 더워진 게 느껴지죠.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해도 약간의 선선한 느낌? 그래도 밤에 창문 열어놓고 자면 아직은 조금 쌀쌀한 감도 있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도 그렇게 춥다고는 생각이 안 들죠. 오히려 덥고 약간의 습한 느낌. 그게 되게 여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전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차라리 추운 게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껴입으면 되니까. 근데 여름은 이게 시원함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죠? 괜찮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흐르는 밤 사연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시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시는요, 홍수희 시인님의 그늘 만들기라는 시입니다. 8월의 땡볕 아래에 서면 내가 가진 그늘이 너무 작았네. 손바닥 하나로 하늘 가리고 애써 이글대는 태양을 보면 홀로 선 내 그림자 너무 작았네. 벗이여, 이리 오세요. 홀로 선 채 이 세상 슬픔이 지워지나요? 나뭇잎과 나뭇잎이 손잡고 한여름 감미로운 그늘을 만들어가듯 우리도 손깍지를 끼워봅시다. 내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벗이여, 우리도 서로의 그늘 아래 쉬어갑시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여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가져온 시입니다. 자, 사연 본격적으로 읽어드리기 시작할게요. 자, 첫 사연입니다. DF 캐비지님의 사연입니다. 호주에서 산 지 5년 정도가 되자 삶에 여유가 생겨 여행을 조금씩 다니던 때에 딸기 농장을 소개하는 TV 여행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신선한 딸기를 바구니 가득 달 수 있고 직접 재배한 딸기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여러 과일 와인들도 맛보고 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기로 했고 무려 9시간 동안 차를 몰아 딸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 아저씨와 함께 귀여운 강아지들도 친절히 맞이해주는 딸기 농장. 빨리 딸기를 딸 생각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딸기를 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체험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딸기를 직접 딸 수는 없지만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친절한 딸기 농장 아저씨는 딸기밭으로 향하는 내내 자신의 딸기밭이 몇 헥타르이며 수경재배도 시작했다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딸기밭이야 라는 아저씨의 손을 따라본 딸기밭은 그냥 잡초밭이었어요. 넓디 넓은 키가 큰 잡초들이 잔뜩 있는 잡초밭. 딸기가 어딨냐고 묻자 아저씨는 웃으면서 잡초들을 헤집었고 무성한 잡초들 사이로 키가 작은 딸기 모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호주 애들은 잡초 제거를 안 해. 농사를 워낙 크게 하니까 잡초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지. 라는 언젠가 누군가 제게 해줬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잡초 제거가 전혀 되지 않은 딸기밭이었죠. 저희가 실망한 것을 알았는지 아저씨는 방송 보고 왔냐면서 그건 몇 달 전에 찍은 거라고 하시더니 수경재배하는 곳도 보여주시고 수경재배하는 쪽은 제법 딸기밭 같았어요. 딸기 아이스크림도 잔뜩 주시고 온갖 과일로 만든 와인도 따라주셨어요. 과일 와인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저씨의 요청으로 시음용 무화과 와인병에 한국어로 무화과라고 써드린 후에 복숭아, 사과,
딸기, 무화과 와인을 잔뜩 사들고 아저씨와 귀여운 강아지들의 친절한 배웅을 받았어요. 9시간을 달려 집으로 가는 내내 도대체 왜 간 거지 싶었고, 그 후로 여행 프로는 별로 믿지 않게 되었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실망감이 진짜 얼마나 크셨겠어요. 진짜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과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거는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맞춰서 가야 하는 것도 있고, 방송에 나오려면 이제 정돈된 느낌 있잖아요. 딱 예뻐 보이게 만든 그거 있을 텐데, 혹시 윈도우 XP 바탕화면 아시나요? 그 푸른 초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배경화면인데, 그게 사실은 포도밭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위치를 나중에 다시 찾아가니까 그때 봤던 그 풍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막 잡초처럼. 좀 여기가 거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되게 느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그림 같은 시기에 찍힌 사진이었고,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건 큰 차이가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건 제 경험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이제 신혼여행을 아이슬란드로 갔다 왔거든요. 그 꽃보다 청춘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꼭 가고 싶다, 가서 오로라도 보고 막 그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이제 사실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가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오로라를 본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기도 잘 맞춰야 하고, 위치도, 기상 여건도 너무나도 잘 맞아야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면 오로라를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이 좀 인식을 하게 돼서, 나도 볼 수 있겠지. 뭐 오로라 당연히 볼 수 있지 않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보지 못했죠. 정말 아쉬웠던 기억이에요. 진짜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교적 더 보기 쉬운 곳은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캐나다 쪽으로 가면 더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로라 지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이슬란드는 확실히 보기가 어려운 위치에 속하고, 캐나다는 이제 그 오로라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계속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는 좀 많이 다르구나.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느꼈죠. 그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딸기밭이 좀 뭔가 예쁘지 않았다고 하셔도, 딸기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과일 와인 같은 걸 이제 잔뜩 뭐 받고 또 경험하실 수 있는 건 또 되게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추억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라도, 그런 추억이라도 남아서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모르죠. 이제 방송에서 봤던 것보다도 언젠가 우리가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면 여행 프로보다 더 멋진 우리의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긴 하네요. 딸기밭 같은 거를 보통 이제 우리는 막 텃밭에서 작게 이제 기르는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그런 광활한 딸기밭 같은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긴 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궁금하긴 하네요. 보고 싶네요. 여행 프로만큼의 그런 비주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네. 여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명윤지님의 사연입니다. 자, 얼른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출판사 쪽에 이력서를 넣어서 오늘 면접을 보러 가는데 너무 떨리네요. 열심히 면접 잘 보고 오라고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코로나블루 조심하세요. 라고 짧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명윤지님이 사연을 써주셨을 때 이거 빨리 읽어드려야 할 텐데 그 녹음 일자와 그 면접 보러 가시는 일자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댓글로 제가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잘 보고 오셨죠? 좋은 결과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러셨을 거예요. 떨지 않고 잘 보고 오셨을 겁니다. 저는 되게 면접을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쪽 계통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도움으로 면접 대비를 그렇게 한 거죠.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저 전속 시험 볼 때였어요. 그때 제 자기소개서를 보시더니 한번 면접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봐.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제가 제 방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죠. 근데 이게 웬걸? 아빠는 어디 가고 갑자기 면접관이 앉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딱 들어가자마자 문 다시 열고 들어오라고. 에? 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면접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문을 열고 들어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여기부터가 진짜 그래 면접이라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군. 그래서 이제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제 아버지가 앉으세요 이제 이러시니까 저도 이제 앉아서 면접을 봤죠.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고 저를 더 잘 아시니까 면접이 더 날카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답변하는 게 진짜 진땀 뺀 적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저는 면접을 엄청 바들바들 떨고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명윤진 님도 면접 보러 가셔서는 안 떨고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되셨기를 저는 너무나도 바라기 때문에 꽃길만 앞에 펼쳐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었지만 한 번 더 화이팅! 언제든 화이팅입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사연은요, 화련님의 사연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렌즈 삽입술을 하셨어요. 아, 노안이 오셔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또 운전하다가 빛 번짐도 생기시고, 어두울 때 주차하다가 방지턱에 부딪혀서 차 범퍼에 조금 기스가 나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아픈 수술이지만 큰 마음을 먹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수술을 하시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보고 싶었는데 회사 근무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남편만 내려보냈어요. 어떻게든 금요일에 퇴근하고 달려가 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까지 와 있으면 수술한 다음 쉬지 못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서 며느리가 되어서 가봐야 하는데 생각은 들었지만 어머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재택근무를 부산에서 할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첫날 수술을 하실 줄 알았는데 눈을 비비거나 하면 안구에 상처가 생기나 봐요. 안구에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구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수술에 바로 돌입하지는 못하시고 일단 표면을 레이저로 고르게 하는 시술부터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전화드리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쯤 참아야 안 되겠나 하시는데, 아, 역시 저희 어머님은 강한 부산 여인이시구나 다시금 생각했답니다. 금요일에 표면 안정화 시술을 하고 토요일에 눈 한쪽을, 월요일에 또 나머지 한쪽을 하고 오셨어요. 보통은 입원을 하기도 한다는데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 남편이 통원을 도왔습니다. 남편도 오지 말라고 극구 말리셨는데 수술하고 이동하기가 생각보다 수월치 않았다면서 아들이 와줘서 참 다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갔어야 했는데 싶었지만 경과가 좋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서울에서 어머님과 전화만 하고 그랬어요. 양쪽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찰나의 고통을 견디신 어머님이 이제야 저 먼데 글자가 보인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운전도 신나게 하시고 친구들과 운동하러 가셔서 풍경도 잘 보이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로 수술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실비 처리도 되고, 백내장 질환이 조금 진행 중이셔서 실비가 되셨다고 하시네요. 남편 회사에서 지원금도 나와서 다행히 아주 비싼 수술이지만 어찌어찌 무사히 잘 끝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방이나 화장품 선물도 좋고 또 용돈도 좋지만 간만에 의미 있는 어버이날 기념품으로 시력을 들여서 참 좋아요. 애석하게도 아직 어머님을 수술 후에 못 뵈어서 조만간 여름 휴가 때 가서 인사드릴 예정이에요. 시력이 좋아지셔서 더욱 맑은 눈으로 인사해 주실 어머님 생각을 하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의 사연이지만 제보해 보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있던 소소한 에피소드였는데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눌 만한 얘기거리로 찾아올게요. 라고 화련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소한 에피소드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멋진 며느리시네요. 진짜 이게 보통 그 부모님들께 선물을 해드린다고 하면 그 진짜 말씀하신 그 용돈, 그다음에 옷, 화장품,
로션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잖아요. 사실 저도 거의 그런 선물을 위주로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저 이제 대학생 때 동생이랑 함께 어버이날 때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나름 성우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목소리로 뭔가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동생을 설득해서 같이 이제 녹음을 했죠. 부모님,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더 멋진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녹음을 해서 딱 이제 부모님 거실에 나오셨을 때 그 거실 스피커로 딱 틀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때 부모님이 들으시고 되게 감동받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독특한 선물, 와, 시력을 선물해 드리다니, 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제 선물입니다. 저도 나중에 좀 적어놔야겠는걸요.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좋은 아이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렌즈 삽입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이제 라섹을 했거든요. 저도 렌즈 삽입술 같은 걸로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이게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한쪽 렌즈 가격부터가 이제 막 100만 원 돈이 넘으니까 양쪽을 하려면 와, 이게 얼마야 싶어가지고 도저히 제가 엄두가 안 나서 저는 이제 라섹을 하긴 했는데, 기존에 제가 했던 게 난시로 마이너스 13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두꺼운 안경 계속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안경을 써왔었거든요. 그러니까 9살, 8살이지. 8살 때부터 31까지 계속 그렇게 안경을 써왔는데, 딱 라섹을 하고 순간 이제 그 레이저로 눈을 지지는 그 순간 한번 눈앞이 확 환해져요. 잘 보일 때가 순간 있어요. 그때 와, 이게 세상이지. 이래서 사람들이 라섹을 하는구나, 안경을 벗는 자유를 이렇게 느끼는구나 싶더라고요. 전 진짜 완전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하면서 이제 안경을 자주 쓰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제 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제 잘 쓰고 있죠. 근데 뭐 어디서 들어보니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사실 뭐 큰 소용이 없다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안경을 벗는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시력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좀 멋진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약간은 수위가 조금 있는, 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제 앙뚜아네트님은 19금이라고 하셨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19금까지는 아니고
17금 정도의 귀접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너무 상상도 못한 이야기라서 궁금한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앙뚜아네트님의 사연이에요. 전 초등학생 때부터 가위를 잘 눌리기는 했는데 남들처럼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 괴담을 많이 들어서 알게 된 거지만 그게 영안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눌리니까 가위 눌리면 눈도 잘 못 뜨고 막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무서우니까 가족들한테 말하면 가위를 눌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20대에 들어설 무렵에 여느 때처럼 가위를 눌리고 몸은 못 움직이는데 누군가 제 몸을 쓰다듬는 겁니다. 정말 생생히 느껴졌어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좀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여튼 그때는 좋다고 느끼고 넘어갔었죠. 근데 그게 빈번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가위를 눌릴 때마다 뭔가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좀 성적인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 눌리는 건 무섭지만 뭐 그래도 이제 저는 좋았으니까요 하고 넘어갔죠. 그러다가 귀접에 대해서 알게 됐고 검색을 해보니까 계속 그러면 영가한테 영혼을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새끼가 붙으면 새끼가 상대방 사람을 파트너로 알아가지고 막 연인이랑 헤어지게끔 만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친이랑 싸우고 헤어지네 마네 하는 것도 왠지 그런 것 같고 지금은 전처럼 그러지 않는데 이게 요즘 제 고민입니다. 라고 앙뚜아네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제가 이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어떻게 읽어드려야 하지? 어떻게 좀 순화를 해야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읽어드렸거든요. 사실 이 정도의 수위의 사연은 이런 독특한 사연도 저는 너무 좋은데요. 막상 제가 읽어드리려니까 어떻게 좀 더 잘 읽어드려야 할지 순간 막 머릿속에 생각이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을 읽어드렸으니까 사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귀접이란 말은 사실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괴담 같은 걸 찾아보는 걸 좋아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듣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실제로도 그렇게 경험을 하신 걸 사연으로 받아보니까 진짜로 이게 막상 본인이 느끼시는 건 또 이게 되게 뭐 중간에 뭐 느낌이 좋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또 뭔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런 무당 같은 쪽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쉽게 떨어진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사연에 최근에 그 가위를 좀 덜 눌리신다고, 이제 가끔 눌리신다고 이제 써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뭐 무당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음양의 조화가 이제 잘 맞는다고들 하죠?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친구분이 이제 좀 그런 영향을 더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가위를 꽤 자주 눌렸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저는 뭐 여기저기 다니고 특정한 방에서 계속 가위가 눌렸었던 적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지내는 방을 큰 방에서 제 개인 작은 방으로 이제 바꾸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가위 같은 거는 다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자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여러모로 제가 기를 약하게 허하게 해서 더 이제 막 가위에 눌렸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전혀 뭐 가위고 뭐 그런 건 없긴 하지만, 네, 앙뜨와네트님은 고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듣고 상상하는 입장에서는 또 잘 모르는데 가위를 눌리는 입장에서는 되게 은근히 이게 스트레스가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묘하고 약간은 으스스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우리 시 낭독 요청이 또 온 게 있는데 이 시를 낭독해드리면서 힐링을 하면서 가죠. DF 캐비지님이 낭독 요청해주신 백석 시인님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 낭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파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네, 이렇게 낭독해드렸습니다. 되게 고전 시인데 이런 고전 시를 읽을 때는 되게 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더 찾아내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 시는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더 깊이 그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약간 이게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의 폐해일까요? 읽고 낭독했을 때 그냥 그 느낌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되게 좋은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느낌을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낭독 요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하나의 시를 또 제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애용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살 대학생 김애용이라고 합니다. 사연 보내는 날짜인 6월 7일, 오늘이 제 생일인데 민기님이 라디오에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이 민기님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동생에게 수업 잘 듣고 꼭 민기님 같이 멋진 성우가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김애용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제가 녹음하는 날짜 현재 6월 18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6월 7일 김혜용님의 생일이 그 어느 날보다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언니신 거죠. 네, 저는 사실 이제 누군지 아니까. 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잘해요. 제 첫 제자여서 이제 더 애착이 가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잘해요. 이게 그 끼가 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할 때마다 그 노력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뭔가 좀 더 해내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언니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는데 언젠가 이제 정말 멋진 성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저처럼 멋진 성우라고 하신 게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동생도 꼭 꿈을 이룰 겁니다. 앞으로도 동생 잘 할 수 있게 꾸준히 옆에서 잘 응원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작사이니까 계속 응원하지만 가족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옥님의 사연입니다. 독특합니다.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우리 고양이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읽어드리기 전에 이거 약간의 그 말투가 네, 읽어드릴게요. 안녕. 나는 강원도 평창 산골에서 살고 있는 길냥이다냥.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보려고 한다냥. 내가 자주 가는 집이 있는데 말이다냥. 그날도 순찰을 가서 혼자 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하나 나왔다냥. 그래서 바로 도망을 갔다냥. 다른 곳마저 순찰 돌고 아까 그 집에 또 가봤다냥. 나를 보고 사람이 나와서 쭈그리고 앉길래 배가 고파서 몇 번 부벼줬다냥. 그랬더니 갑자기 이름 모를 맛있는 생선을 막 주는 게 아니겠냥. 그날 밤에 관심받기 위해 열심히 울어제끼고 다음날 아침도 그 사람은 나한테 생선을 줬다냥. 나는 그렇게 그 집에 눌러 앉았다냥.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다냥.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나오고 아주 좋다냥. 다친 발도 치료해줬다냥. 푹신한 사람다리에서 편하게 잠도 잔다냥. 이 라디오를 듣는 냥이들도 다들 집 잘 골라서 호강하라냥.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이게 제가 사람에게만 사연을 받는 게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이렇게 사연을 받는 날이 올 줄이야. 심지어 제가 사실 이 사연을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앞에 김애용님과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애옥님이 이제 너무 이름이 비슷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네, 사실 이 애옥님은 스트릿 양이라고 하시죠. 길냥이 출신이신데 마당 양이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애홍님이 막 그 밤에 막 우는 거를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영상 같은 걸 계속 봐가지고 근데 와 정말 이거는 그 간택받는다고 하죠. 보통 이제 양이 주인님들이 집사를 간택한다라고 하죠. 그게 이런 거구나.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어필이었어요. 와, 이게 아까 이제
명윤진님의 그 면접 사연에도 잠깐 있었는데, 이거 자기소개와 면접을 이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이거 좀 성공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 애용님도 스트리트 냥이에서 마당 냥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이제 양이 주인님들도 네. 집 잘 골라서 호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사연을 전부 다 읽어드렸어요.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훌쩍 지나갔는데 사연이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이제 이 녹음 작업을 다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다음 또 녹음을 저는 또 빨리 찾아오고 싶어요. 저번에 최초 공개하면서 여러분이랑 채팅했었잖아요.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낭독 요청 전부 다 감사드리고, 이제 벌써 6월의 중순이 끝나갑니다. 한 것도 없는데 6월이 벌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여름이 다가오겠죠. 곧 장마인데, 장마 비 오는 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도 챙기시고, 제 사연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연은 언제나 제 인스타 DM 아니면 제 메일,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제 SNS 쪽으로 어디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저한테 닿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로든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와 함께 밤을 흘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잘 자요.